아직도 잘못된 정보에 매일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에서 힘주고 계신가요? 믿기 어려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물을 마시는 게 오히려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TV에서 물 많이 마시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젊을 때 얘기입니다. 60세 이후의 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땐 물만 마셔도 장이 스스로 움직였지만 나이 든 장은 이미 건조하고 윤활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들이켜도 속은 여전히 막힌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물이 아니라 진짜 장이 필요로 하는 윤활제 한 잔을 알게 되실 겁니다. 10년 넘게 장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며 깨달은 진실, 그리고 실제 논문으로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단 한 가지라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식품 영양학 분야의 여러 연구들이 다시마 속 알긴산 성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장 건강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왜 물만으로는 부족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은 약 7m에 달하는 긴 통로입니다. 이 통로의 내벽은 점액질이라는 미끄러운 막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점액질은 음식물 찌꺼기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돕는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가면 이 점액질을 만드는 세포가 활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장벽이 거칠고 건조해지면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치 기름 없는 프라이팬에서 음식이 눌어붙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실제로 식품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장 점막의 점액질 분비량이 노화와 함께 현저히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그룹과 30세 전후 젊은 그룹의 장 점막을 비교했을 때 점액질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질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다시마 물입니다. 다시마 속에는 알긴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긴산은 물에 녹으면 젤리처럼 끈적한 점액질을 형성합니다. 이 점액질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주면서 마치 기름칠을 해주듯 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알긴산은 장 속의 유해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장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거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물 2컵씩 마셨는데도 배가 계속 답답했어요. 그런데 다시마 물을 마시고 나서 3일 만에 배가 가벼워지더라고요. 이분은 70대 중반이셨는데 10년 넘게 변비약에 의존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다시마 물을 2주간 꾸준히 드신 후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출이 가능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실히 차이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점액질의 힘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다시마 한 조각을 준비하세요. 500ml, 그러니까 생수병 한 병 정도의 물에 다시마를 넣고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 두시면 됩니다. 다음날 아침 그 물을 꺼내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다시마 물 반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은 오히려 장을 수축시키고 움직임을 둔화시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면 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밤새 쉬었던 장이 갑자기 차가운 자극을 받으면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올바른 신호입니다. 온도는 대략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로 맞춰주세요. 다시마 물을 마신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세요. 걷기 운동은 장이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배출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부에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이 세 가지 조합, 다시마 물과 따뜻한 온도, 그리고 가벼운 걷기가 만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다시마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한번 우려낸 다시마는 버리지 말고 국이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름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채소와 과일만 열심히 드십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배출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섬유질만 늘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 속에서 부피를 늘려주지만 그 자체로는 미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을 흡수해서 장벽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마른 빗자루로 마른 바닥을 쓰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섬유질이 장벽에 쌓이면서 오히려 막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의 수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섬유질만 많이 먹으면 배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기름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천연 윤활제입니다. 기름은 섬유질과 결합하면서 장 속에서 미끄러운 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이 음식물 찌꺼기가 부드럽게 이동하도록 도와줍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넣어 먹습니다. 그전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배가 더 불편했거든요. 기름을 넣고 나서는 정말 달라졌어요. 이분은 80대 초반이셨는데 아침마다 시금치 나물이나 미역 무침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넣어 드셨습니다. 2주 만에 배출이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배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름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식물성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기름은 장 속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미끄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들기름과 참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장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서 장 점막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에 나물이나 샐러드를 드실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보세요. 또는 다시마 물을 마신 후 빈속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이 장벽을 따라 흘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윤활 작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배출이 훨씬 수월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올리브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올리브유는 장 점막을 보호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침에 빈속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섬유질에는 반드시 기름을 곁들여야 합니다. 이 조합이 나이 든 장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채소를 드실 때 기름을 아끼지 마세요. 적당량의 기름은 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화장실 자세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앉아서 볼일을 보는 양변기는 편리하지만 장에게는 최적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람의 장은 원래 쪼그려 앉는 자세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쪼그려 앉으면 장의 각도가 일직선으로 펴지면서 배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양변기에 그냥 앉으면 장이 꺾여서 배출 통로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꺾인 각도 때문에 배출물이 막히고 힘을 과도하게 주게 되면서 치질이나 탈장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실에 작은 발받침대를 하나 두세요. 높이는 15cm에서 20cm 정도면 적당합니다. 양변기에 앉아서 발을 발받침대 위에 올리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살짝 높아집니다. 이 자세가 바로 장 각도를 펴주는 최적의 자세입니다. 무릎이 높아지면 치골직장근이라는 근육이 이완되면서 장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이 근육은 평소에 장을 조여서 배출물이 새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배변할 때는 이 근육이 풀려야 원활한 배출이 가능합니다. 발받침대를 사용하면 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배출이 쉬워지는 겁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장실에서 20분씩 앉아 있어도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발받침대를 쓰고 나서는 5분도 안 걸려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분은 75세이셨는데 발받침대를 사용하기 전에는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치질까지 생기셨던 분이었습니다. 발받침대를 쓰고 나서는 힘을 거의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출되셨고 치질도 점차 나아지셨습니다. 치질은 힘을 과도하게 줄 때 항문 주변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발받침대를 사용하면 힘을 덜 주기 때문에 치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발받침대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만원에서 2만원 정도로 부담 없습니다. 또는 집에 있는 낮은 의자나 두꺼운 책 몇 권을 쌓아서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배출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힘을 덜 주기 때문에 치질이나 탈장 같은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화장실에 발받침대를 놓아보세요. 내일 아침부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발받침대를 사용할 때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를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숙이면 장 각도가 더욱 일직선에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아침 루틴의 힘입니다. 장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신호를 주면 장도 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은 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밤새 쉬었던 몸이 깨어나면서 장도 함께 깨어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장도 함께 깨어나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마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대장 반사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위가 자극을 받으면 대장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반사는 아침에 가장 강하게 일어납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장이 이제 활동할 시간이구나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다시마 물을 마신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복부 근육을 자극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걸을 때 복부가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마사지가 장 속의 내용물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하세요. 식사할 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꼭 넣는 걸 잊지 마세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변 신호가 올 겁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서 발받침대를 사용하며 편안하게 앉으세요. 힘을 주지 말고 몸이 자연스럽게 배출하도록 기다려주세요. 배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완으로 하는 겁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몸이 알아서 배출합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시마 물을 마시고 10분 걷고 식사하고 화장실에 갑니다. 이걸 한 달 동안 반복했더니 이제는 알람 없이도 몸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분은 68세이셨는데 예전에는 변비약 없이는 배출이 안 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로는 약을 완전히 끊으셨고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셨고 2주째부터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루틴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21일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알아서 반응합니다. 뇌가 이 패턴을 기억하고 같은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이 아침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다시마 물, 걷기, 기름 한 숟가락, 발받침대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 여러분의 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첫 주에 효과가 없어도 계속하세요. 몸이 새로운 패턴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점막이 건조해지고 점액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건 윤활입니다. 첫 번째, 따뜻한 다시마 물 한 잔입니다.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이 장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데운 다시마 물을 천천히 마시세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기름은 장의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 음식에 기름을 꼭 곁들여 드세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아침 10분 걷기입니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장의 연동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다시마 물을 마신 후 꼭 걸어주세요. 복부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걷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발받침대를 활용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만들면 장 각도가 펴져서 배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체를 약간 숙이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4가지를 매일 아침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장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보다 더 강력한 건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마의 알긴산은 여러 연구에서 장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고 식물성 기름의 윤활 작용도 의학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받침대를 통한 자세 교정은 해부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며 규칙적인 아침 루틴은 생체 리듬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이 방법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시마를 매일 우려내기 번거로우시다면 다시마 분말이나 다시마 환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무첨가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마 분말은 물에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뿌려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시마 환은 휴대하기 편해서 여행 갈 때나 외출할 때 유용합니다. 하루 5알에서 10알 정도를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또 발받침대는 꼭 전용 제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는 낮은 의자나 튼튼한 상자를 활용하셔도 충분합니다.
플라스틱 수납함이나 두꺼운 잡지를 여러 번 묶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높이가 15cm에서 20cm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너무 낮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높으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 높이가 엉덩이보다 살짝 높은 게 느껴지면 적당한 높이입니다. 기름도 꼭 들기름이나 참기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카놀라유 등 식물성 기름이면 모두 좋습니다. 다만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피하세요. 천연 식물성 기름이 장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도구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장은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신호를 보내면 장도 그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배가 가벼워지고 아침이 상쾌해지고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십니다. 매일 불편하고 답답한 배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고 외출도 꺼리게 되죠. 하지만 장이 건강해지면 기분도 함께 좋아집니다.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편해지면 정신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장 건강은 정신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이 건강해지면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장 건강이 최대 적입니다. 긴장하고 불안하면 장도 함께 경직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면서 장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갈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빨리 나와야 하는 데라는 조급함이 오히려 장을 막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앉아 계세요.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것도 좋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계 방향은 장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아서 배출을 촉진합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면 몸의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몸에 집중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10분 이상 앉아 있어도 배출이 안 되면 일단 나오세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주변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치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는 게 낫습니다. 몸의 리듬을 존중해 주세요. 수분 섭취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시마 물 외에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한 컵씩 2~3시간마다 물을 마시세요. 물을 마실 때도 가급적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장을 자극해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마세요. 식사 중이나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1시간 후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나 차는 적당량만 드세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장을 자극하지만 과하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카페인 없는 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결명자차는 특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침 10분 걷기 외에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걷는 게 좋습니다. 걷기는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복부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장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또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장을 자극해서 배출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세요. 이 동작이 장을 압박하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허리를 좌우로 비트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서서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10번씩 비틀어 주세요. 이 동작이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세요. 몸을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식습관도 조금씩 개선해 보세요. 정제된 밀가루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장에 부담을 주고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통곡물과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섬유질을 드실 때는 반드시 기름을 함께 드세요.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소화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채소를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배추, 무청 같은 나물을 데쳐서 들기름에 묻혀 드세요. 과일도 좋지만 너무 차갑게 먹지 마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은 상온에서 30분 정도 두었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바나나, 배 같은 과일이 특히 장 건강에 좋습니다.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에는 유익한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 유산균들이 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배출을 도와줍니다. 매 끼니마다 발효식품을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요구르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시고 설탕이 많이 든 제품은 피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라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고 계십니다. 다시마 물을 일주일 마셨더니 정말 달라졌어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발받침대 하나로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습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 혈압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방법, 숙면을 취하는 방법 등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다시마 물 한 잔, 기름 한 숟가락, 10분 걷기, 발받침대 하나.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믿고 해보세요. 21일이면 습관이 되고 한 달이면 몸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올바른 신호를 보내면 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첫 주에 효과가 없어도 계속하세요. 몸이 새로운 패턴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다시마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장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가벼운 느낌, 화장실에서 힘주지 않아도 시원하게 배출되는 느낌, 하루 종일 배가 편안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지 불편했던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장이 편해야 밥맛도 좋고 외출도 즐겁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편안한 삶을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다시마를 준비하고 발받침대를 마련하고 내일 아침 루틴을 계획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